그림 가는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도 부근 160, 동경 160부터 서경 160까지의 적외선 방출복사 에너지 편차입니다. 적외선 방출복사 에너지 편차.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이고요. A와 B 중에 한 시기, 여기 A시기, B시기 있습니다. 한 시기에 관측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편차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고요.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고요. 친절하게 설명 또 줘요. 복사에너지 편차가 양일 때가 구름 최상부의 평균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을 때이다. 이렇게 줍니다. 우선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엘니뇨, 라니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서태평양, 동태평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태평양, 동태평양 사이에서는 항상 동풍인 무역풍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되면서 동태평양은 용승이, 그래서 차갑고요. 서태평양은 침강이 조금 따뜻하고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 태평양 적도 부근의 모습이라고 하면 지금 특이한 점은 160, 160 사이입니다. 요 사이가 180이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이 보통 문제를 보시면 이제 동태평양 쪽은 뭐 120, 110 이렇게 써 있고요. W라고 써 있죠. 그 다음 서태평양 쪽은 역시나 뭐 120, 110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140, 100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160, 160이라는 건 무조건 얘가 서태평양. 근데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자 붙어 있는 게 서태평양이에요. 그죠?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이냐 서쪽이냐기 때문에 여기 2라고 써 있는 게 동태평양이 아니고요.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인 것쯤은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160, 160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요 근처란 거예요. 중앙태평양 근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 꼭 기억하시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는 뭔데요? 라고 하면 지표에서부터 기상위성은 이렇게 위에 떠 있어요. 기상위성은. 그럼 기상위성이 떠 있을 때 요 밑에 구름이 없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지표에서 방출한 복사 에너지가 기상위성에 다 갑니다. 그죠? 근데 구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구름이 아무래도 적외선을 흡수하는 수증기들이 많기 때문에 흡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기상위성에 도달하는 적외선 양이 적어요. 그러면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니까 편차가 어떨수록 편차가 작을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기상위성에 도달하는 적외선 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편차가 작을수록 뭐 한 거냐면 구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또 어떤 거냐면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또 이제 어떤 거냐면요. 자, 기상위성이 떠 있고 이게 지표가 있을 때 구름이 낮게 생기는 것보다 구름이 높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냐면 구름이 낮게 생기면 얘는 여기서 오는 건 흡수하겠지만 이쪽에서 오는 건 흡수를 못 할 거고요. 상층부가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그러면 차가울수록 적외선이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차가울수록 흡수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차내가 따뜻한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죠. 열의 이동 관계에서. 그럼 높게 있는 구름일수록 차갑기 때문에 높게 있는 구름일수록 흡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높게 있는 구름일수록 기상위성에 도달하는 적외선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편차가 기상위성에 도달하는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가 작을수록 구름이 많거나 구름이 높거나입니다. 요게 조금 머릿속에 잡혀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160 부근, 중앙태평양 부근에 편차가 작을수록 구름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럼 무역풍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편차가 작을수록 엘니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해 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가 풀려요. 지금 여기 A 시기는 편차가 크고요. B 시기는 편차가 작죠? 여기가 엘니뇨고요. 여기가 라니냐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 적도 부근 중앙태평양 부근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은 아무래도 엘니뇨 시기가 많죠. 라니냐 시기는 무역풍이 세니까.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는 틀렸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시기의 깊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표층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수온 약층이 있거든요. 요게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예요. 그럼 엘니뇨 시기일 때는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여기가 훨씬 더 동태평양 쪽에 표층 해수면의 높이가 높죠. 무역풍이 약하니까 많이 못 가니까요. 라니냐 시기에는 훨씬 더 낮아지죠. 그럼 언제가 더 얕아요? 라니냐 시기가 훨씬 얕아야 돼요. 동태평양 부근에서는. 그쵸? 그러면 A 시기가 라니냐 시기이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얕다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요. 되시겠습니까? 자, 디귿만 해보자고요. 나는 B 시기에 해당하는 게 맞느냐? 그럼 무역풍이 동풍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 나 시기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값이 크잖아요. 그죠? 동태평양 쪽에. 그럼 플러스 값이 크다는 건 서풍이 세다는 얘기죠. 그럼 서풍이 세다는 건 반대로 동풍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동풍이 약한 거는 뭐겠어요? 엘니뇨, 무역풍 약화. 그럼 엘니뇨는 B가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